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한 권으로 끝내기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어법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자, 이 부분에서는요,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의문의 변동이라던가 뭐 이런 어법 부분과 관련된 어문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때 실은 어문 규정님만 계속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부분하고 문법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니까요. 개념을 학습하시고 어문 규정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먼저 언어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의 특성은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지요. 근데 국어, 언어를 배운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언어의 특성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거니까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어의 기호성부터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언어의 기호성하고 자의성하고 사회성하고는요,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의 기호성이 언어라는 게 자,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내용하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게 바로 의미가 되고요. 형식이라는 게 소리 또는 뭐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일정한 내용이 있으면 이걸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거 또는 기호로 드러내는 거. 자, 그래서 뭐 줄기나 가지가 목줄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 이걸 나무라고 표현하는 거. 자, 얘가 바로 나무가 형식이 되고 그 다음 그 뜻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이게 사회 기호성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것과 연결해서 자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자의성인데요. 자, 얘네들 내용과 형식이 만날 때는 절대 필연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우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난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꽃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나타내는 것이 각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라는 한글로 쓰지만 중국은 뭐 이렇게 한자로 꽃한자로 쓰고요. 영어로는 뭐 플라워로 이렇게 쓰더라. 자, 근데 만약에 이 내용과 형식이 1대1이었다면요. 전 세계는 모두 다 같은 언어를 썼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1대1의 관계가 아니다. 필연적이지 않다. 우연적이다. 임의적이다. 자의적이다. 라는 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요것이 바로 자의성이고요. 자, 요게 기호성, 요게 자의성, 그 다음 마지막. 자,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는요. 그 사회 구성원들끼리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자, 약속해서 그래 우리는 이거를 한국에서는 꽃이라 부르겠어. 중국에서는 꽃화자라고 쓰겠어. 그 다음에 뭐 영어권에서는 플라워라고 쓰겠어 했으면 이거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다라고 해서 그걸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바로 그 다음 내용까지 나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회성을 어긴다면 분명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의 사회성을 어긴 예가 뭐 페트픽셀의 그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느 아저씨가 뭐 어느 날 심심하니까 막 자기 방에 있는 사물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혼자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뭐 침대를 갖다가 뭐 액자 속으로 들어가서 잘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혼자서 자기만의 언어에 빠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그래서 세상에서 고립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역사성인데요. 언어는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면 새로운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경쟁을 하다가 한 아이가 뾰로롱 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자, 신생이라는 건 새로운 대상이 생기면 이에 따른 명칭을 붙여줘야 되죠.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신생과 관련된 얘기고요. 뭐 사물로 따지자면 뭐 과거에 없었던 컴퓨터,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을 길드홈이라고 이렇게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성장의 그 신생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장은요, 우리 의미 변화에서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더라. 우리 언어의 그 의미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잖아요. 자, 그 부분하고 연결돼 있고요. 사멸이라는 건 특히나 고유어하고 한자어의 경쟁에서 고유어가 밀려나거나 또는 한자어가 밀려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의 분절성은 분명히 무지개라는 게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들을 막 색깔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려고 하지만 실제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연속된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끊으려고 그래. 얼굴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다 연결돼 있는데 그걸 막 끊으려고 하더라. 언어로. 그게 바로 언어의 분절성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추상성 하면은 개별적인 단어에서 구체적인 애를 뽑아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거. 이게 바로 추상성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은 뭐 분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창조성 하면은 뭐 단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단어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최근에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과거에는 그냥 있는 단어를 많이 썼다면 요즘에는 뭐 외래어가 한자어도 조합하고 그 다음에 고유어가 한자어도 조합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만들어내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 언어의 규칙성이 나와 있어요. 규칙성이라는 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순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사의 사용이라던가 높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규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넓은 범주로 그냥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잠깐 볼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언어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 우리말 규칙에 어긋나? 그럼 이거 언어의 규칙성이죠. 그 다음 2번 봤더니 짐승, 사람의 다리가 무생물의 다리로 확대되었어. 자, 책상 다리까지 얘기하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성이고요. 언어의 역사성. 자, 세 개의 언어는 동일한 사물을 다른 소리로 표현한다. 자,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동일한 의미를 가진 아이를 형식적으로 소리로 다르게 표현하더라. 이게 바로 자의성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사람들은 막 얼굴을 갖다 막 나눠서 표현해. 분절성이고요. 자, 5번 보시면 영어의 셀룰러폰을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지. 이건 뭐지요?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것을 영어에 해당하는 셀룰러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어의 사회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의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의문론에서는요, 실은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체계를 잡으실 때 커다란 틀을 잡으시고 그 안에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그 미리 보기에 보시면 기출되었던 문제들 유형을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 부분을 보시고 이론을 보실 때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을 선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문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국어에서 의문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더라. 근데 자음의 정확한 정의는요,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예요. 근데 이 장애라는 게 뭐냐면 실은 자음이라는 소리 낼 때요, 우리 발음기관 단면도에서 분명히 발음기관들이 만나야지, 둘이서만 만나야지만 소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모음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안에서 어떤 장애 없이도 그냥 이렇게 목구멍을 타고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모음을 갖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단모음하고 이중모음. 자, 근데 이 단모음이라는 건요, 입안에서 혀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단모음은요, 자, 단모음 아 같은 경우 소리를 내면 끝도 아로 끝나요. 아 하면 끝도 아지요. 근데 이중모음을 제가 소리 내볼게요. 야 하면 뭘로 끝나죠? 아로 끝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소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입술이나 혀의 모양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모음, 이중모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음성이라는 건 사람이 말할 때 사용하는 소리고, 이것을 추상적으로 모아놓은 게 바로 뭐라고요? 의문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의문이라는 걸 구분할 때는요, 자, 요 예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요 단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자, 얘네는 받침이 달라요. 즉 자음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모음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음 하나 달라졌는데 모음 하나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뜻이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우린 자음과 모음을 의문이라고 하고,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뭐의 단위? 소리의 단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의문 체계에서 모음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하고 자음으로 나뉘어져 있겠지요. 이미 정의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고요. 특히나 단모음 체계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기준을 봤더니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라는 게 나와 있지요. 혀의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이 애를 냈을 때 이 발음기관 단면도상에서 이 옆을 이렇게 끊어봤을 때 혀의 위치가
앞쪽으로 나는지 아니면 뒤로 나는지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전설 5개, 후설 5개로 나뉘어지지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라는 건 정말 입술 모양이에요. 평순 같은 경우 에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말리지 않아요. 근데 우, 오, 위, 왜 같은 경우에는 제 입술 모양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동글동글 말리죠. 그래서 평평한 아이, 평순, 그 다음에 동그란 아이, 원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나와 있는데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혀의 높이라는 건요. 이 소리를 낼 때마다 혀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입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세요. 이, 에 하면은 점점점 입은 벌어지고 혀는 아래로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 혀의 높이라는 것은 바로 입의 사이즈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기준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요, 그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정의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한글 맞춤법하고 표준 발음법에서 도대체 이 이중모음, 특히나 소리가 문제지요. 특히 그 단모음 체계표에 보시면 위, 외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지금 단모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도 마찬가지예요. 참,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참회하고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문제가 있는 모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단모음 체계표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인데 왜 일상생활과 다르게 들어갔을까? 그냥 체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양쪽 전설 5개, 후설 5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이 이중모음들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또는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문기전집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표기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 8항을 보시면 개, 레, 매, 패, 해는 여기에서 여의의 예가 쓰이고 있는데 얘네들이 단모음 에로 나더라도 이중모음 예로 적는다. 이건 뭐죠? 형태를 밝혀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개수할 때 이 개는요, 개수나무 개자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얘는 이중모음으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 애고요. 사례도 마찬가지고 연매라고 해갖고 이 매가 뭐냐면 소매를 얘기하는 건데 원래 형태가 여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폐품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지만 다만이 중요하지요. 자, 개송, 게시판, 휴게실. 그래서 이 개송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에 있는 개는요. 한자어 자체의 원음이 얘인 거죠. 얘. 개인 거죠. 쉴 개자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하면 걸 개자가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한자 표기가 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를 이중모음 얘로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의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뭘로 표기해라? 의로 표기해라. 자, 의 할 때 의 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 소리는 이렇게 나더라도 전부 다 원형태로 써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은 표기예요. 그럼 소리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소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과 관련 있는 조항이 바로 표준발음법 제5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5항의 내용을 좀 보면 자, 지금 봤더니 요 형태의 이중모음으로 얘네들은 발음을 하는데 자, 문제가 있더라. 원래는 이중모음은 그대로 이중모음으로 소리 내기로 했는데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는 뭘로요? 단모음으로. 자, 이렇게 발음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가져가 할 때 가져, 여가 아니라 그냥 단모음으로 모두 다. 자, 얘네들은 소리 내게 되어 있다. 자, 발음은 소리고요. 맞춤법은 표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다만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예, 레, 이외에 얘는 에로 발음한다. 그렇다면은 자, 예절과 그 다음에 차례에 해당하는 요 녀석들은 당연히 뭘로 소리 나야 될까요? 그쵸? 얘는 이중모음 예로 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계집 근데 뒤에 보면 전부 다 지금 단모음된 형태를 전부 다 소리에 인정하고 있지요. 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도 소리 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자,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요. 자, 3번. 자, 다만 3.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닐리리. 자, 그 다음에 닝큼. 자, 무늬. 자,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이로 전부 다. 아이고, 얘는 의가 아니죠. 이죠. 그 다음에 씨어.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음으로 시작이 되면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얘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칙과 허용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단어의 첫 음절 위에 의는 이로.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의라고 했지만 주이 첫 음절 위에 그 다음 협의. 자,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조사가 들어간 경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로도 발음함도 허용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란 얘기예요? 전부 다 요 앞에 있는 의로 소리라는 것이 원칙이지만 애로 소리라는 것도 인정하겠다라는 게 바로 요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중모음과 이중모음에 대한 표기와 그 다음 발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자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음에서는 자음이라는 애는 정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음 초표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 파열음 계열에 어떤 자음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 왜냐면 앞부분에 나왔던 외래어 로마자 표기에서 파열음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자, 구분도 하셔야 될 거고요. 울림소리의 종류, 느르무, 노란마음, 노란무 이런 식으로 자, 그 아이들이 우리 단어에 쓰였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부드럽고 뭐 동그랗고 밝고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두기 한글 맞춤법 제3장 좀 보도록 할게요. 디귿으로 소리나는 받침 중에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 원래부터 받침이 디귿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걔는 디귿으로 적을 이유가 없으니까 시옷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실은 과거부터 받침에서 디귿과 시옷의 관계는 굉장히 오락가락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옷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디귿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거 말고 과연 또 무엇이 있냐? 자, 분명히 우리요 반지꼬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요, 아니 디귿이 분명히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어 사이에 분명히 디귿으로 쓰일 만한 근거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튿날도 그렇고요. 자, 얘네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어요. 절대. 하지만 자, 얘의 어원을 살펴보면 바느질고리, 그 다음에 이틀날 그래갖고 이 리을을요 이 디귿으로 적기로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디귿으로 쓸 것이냐 시옷으로 쓸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시옷으로 써야 될 게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또는 디귿이 시옷으로 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밑줄 말의 표기로 옳은 것은 물어봤거든요. 자, 닝큼이라고 했는데 단번에 빨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소리를 낼 때는 우리가 그냥 단모음화된 이로 써가지고 닝큼으로 써요. 하지만 표기를 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로 써야 된다는 점. 자, 1번 맞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면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어 했어요. 아이냐 어이냐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하지만 어이라는 점.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3번에 뭐가 나와 있냐? 돗자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분명히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애들은 전부 다 시옷으로 적는다 그랬죠? 그래서 돗자리. 자, 그 다음에 4번. 폐품이라고 했는데 폐품 같은 경우에 애초부터 한자가 여의의 폐로 쓰이고 있지요.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휴게실이라고 그랬는데 쉴게자가 한자어로 애기 때문에 자, 여의로 적을 근거가 없지요. 예로 적을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음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음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 단어에서 모음이나 자음이 교체돼가지고 또 느낌이 달라지거나 단어가 주는 느낌이 달라지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들 뭐 졸졸줄줄 이런 아이들은 모음이 바뀌어서 느낌이 달리 오는 경우거든요. 자, 근데 낱말의 뜻을 분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번을 먼저 볼게요. 낱말 뜻을 분화시키는 경우인데 맛이냐 멋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맛이라는 건 진짜 감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멋이라는 건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낚다 늙다, 귀를 막다, 귀가 먹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 다음에 머리와 마리. 실은 이 머리와 마리의 관계는 그 머릿수를 세니까 그게 마리수를 세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뭐 비슷한 듯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좀 볼게요. 음상의 차이가 어감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음 하면은 뚱뚱하다, 퉁퉁하다, 주룩주룩, 주룩주룩, 빙빙, 핑핑, 삥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보면 그 된 소리와 거센 소리, 예사 소리의 관계에서 자, 거센 소리하고 된 소리 얘네들이 예사 소리보다는
거세고 그 다음은 또는 이런 센 느낌을 주잖아요. 자, 그걸 나타낸 거고요. 모음을 보시면 홈홈하다, 훔훔하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홈홈하다, 훔훔하다는요, 흐뭇한 표정을 짓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졸졸, 줄줄 하면은 뭐, 졸졸 같은 경우에 좁은 데서 흐르는 물 같고, 줄줄 같은 경우에 넓게 막 많이 흐르는 물 같고. 자, 그 다음, 방글방글하고 벙글벙글은요, 입의 사이즈예요. 방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벌린 거고요. 벙글벙글하면 어떻게 되죠? 쭉쭉쭉 많이 벌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 실제 기출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시면 편한데, 모른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딱 좋은 문제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밑줄 친 말과 바꿔줄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을 봤더니 강아지의 털이 하마마다. 그럼 무슨 뜻이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대. 지 새끼 털은 부드럽다고 얘기해. 자, 부드럽다는 뜻인데 흐뭇하다 아까 뭐라고 우리 배웠죠? 그치요? 표정이 굉장히 흐뭇하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자, 강아지가 내 눈치를 보며 할근거린다. 흘금하다. 흘겨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는 관련성이 있어요. 의미의 관련성. 하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3번을 보시면 만내 동생이 제일 만만해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쉽게 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문하다라는 말하고 지금 바꿨을 수 있고요. 자, 재미가 쏠쏠합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쏠쏠하다. 자, 그 다음 먹먹하다, 답답하다, 맹맥하다, 코가 맹맥하다. 그럴 때 뭐 정신이 없다 또는 뭐 막히다라는 뜻으로 바꿨을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전혀 의미가 다르고요. 2, 3, 4, 5번은 어감의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더 알아두기 소리의 길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다른 부분은 솔직히 볼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2번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긴 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특히 전신전화에 제가 중요 표시를 해놨죠. 자, 번개전자가 실은 길게 소리가 나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자,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길게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전신, 전화 이런 식으로. 자, 다만 같은 음절이 반복되어 두 음절이 됐을 경우 시시비비 이런 경우는 맨 첫 번째 글자만 길게 소리가 나더라. 자,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경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밑줄 친 여의 소리가 길이가 다른 하나는 자, 1번을 봤더니 사태가 여차하니 피하는 게 좋겠어. 자, 한자가 틀렸던데 자, 이러한 경우 짧게 소리가 나지요. 자, 무더운 여름에는 여권을 여운을.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1, 2, 3번을 짧게 소리를 한다는 게 인식이 가능한데 4번 같은 경우는요. 실은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줄줄줄줄 늘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여운이라는 게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길게 소리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얘 짧게 소리가 난다는 거. 남길 여자가. 자, 그럼 5번을 보시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해서 이 여 같은 경우에는 자, 길게 소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낸 문제는요, 실은 이 소리 길이와 관련된 거를 한자만 가지고 냈는데, 한자하고 고유하고만 섞었는데, 요즘의 경향은 한자, 고유와 다 섞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는 뭐 접사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소리의 길이로 의미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사라졌지요. 사람들이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발음을 잘 들어보면 이거 무슨 소리지? 라고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바로 소리의 길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소리의 길이가 궁금하시다 또는 이 소리가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 꼭 사전을 꼭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셔야만 실력이 늘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음절 부분으로 마지막 정리를 할 텐데요. 음절이라는 건 실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글자 이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소리의 한 단위일 뿐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절이라는 것을 실은 일상생활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한테도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 3음절로 쓰시오 그러면은 정말 그 3음절은요. 발음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그냥 쉽게 그냥 알려주기 위해서 글자의 개수야 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어에서 음절 구조를 보시면 상식적으로 우리 국어는 자음만으로 절대 음절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음이라는 아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모음에다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법 부분의 첫 시간이었는데요.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렇게 어문 규정집하고 좀 연결된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문 규정이라는 게 국어의 모범이 되는 그런 예들 또는 예외적인 규정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문 규정집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학습하시면서 어법과 관련된 것들 어문 규정하고 연결시키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8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